이처럼 트렌드는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분야를 걸쳐서 사람들의 취향과 느낌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요즘 현실에서는 트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그것이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또는 정부나 정치인들처럼 공공 분야에 있건 트렌드를 잘 읽고 소비자, 자기 유권자, 자기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렌드는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법정 스님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를 잡으면 소비자들이 아주 무섭게 동조를 해줍니다. 그 동조를 한다는 것은 구매했다는 뜻이고 그 구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기업만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저 밑에 적혀 있듯이 트렌드를 읽는 능력 따라서 매출이 2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기업마다 자기 고객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는 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또는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비단 한 기업이나 한 가게의 매출에만 연관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일본 경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얼마 전 발표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2단계가 뒤진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항상 세계 경쟁력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본의 탄탄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모노즈쿠리라고 해서 일본은 아직도 굉장히 강한 제조업 위에 장인 정신을 강조를 하는 그런 중견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제 중소기업들 중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본은 장인 정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업을 잇는다는 생각이 훨씬 우리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부장을 하다가도 우동 가게를 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고향에 내려가서 그 우동 가게를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당연시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젓가락만 몇백 년 만든 회사라든지 우동만 몇백 년 만들어 온 가게라든지 이런 곳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메이드 인 재팬 하면 품질의 상징이었고 세계를 휩쓰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페블비치 골프장 이런 미국의 상징적인 부동산들을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마구 사들일 만큼 그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이르면서 일본의 경쟁력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세계가 같이 그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도 상반기에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낮은 성장률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일본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총리가 바뀌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잘못하면 경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본처럼 강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그 기술력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제 위기에 취약해진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마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갈라파고스 경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는 이 대륙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섬들이랍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굉장히 활발한 진화가 이루어질 때 이 갈라파고스 섬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진화를 했대요. 그래서 대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화된 동물들이 관찰되곤 해서 굉장히 진화론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그런 섬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그러니까 주류의 트렌드하고는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이상한 형태의 진화된 동물이 나온다 하는 용어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세계 경제와의 흐름에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재팬 웨이, 재팬 스탠다드만 고집하면서 세계의 트렌드하고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세계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력이나 어떤 물건을 분량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를 읽고 소비자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제품을 기획하는 능력인데 일본의 경제는 갈라파고스 경제에 빠져서 그런 역량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오만인데요. 여러분 워크맨이라는 기계 아세요? 네.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음악이란 다 집에 앉아서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크맨이라는 일본 소니의 제품이 나와서 전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워크맨은 소니의 기술력의 상징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워크맨 듣는 분 계신가요? 없죠. 이제는 거의 다 MP3 플레이어를 듣습니다. 근데 워크맨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소니가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 MP3 플레이어의 트렌드에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트렌드의 대응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저는 하나의 오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브리스는 사전에서 이게 뭐야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오만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은 한 번 성공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을 한번 이루고 나면 그 성공의 체험을 우상처럼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대로만 하면 앞으로도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에 차게 되고 그 확신이 사람들을 오만하게 만들고 그 오만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몰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토인비라는 학자가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휴브리스란 성공 체험의 우상화,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